오늘 기대되시나요? 네. 자,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유스킨 사업가 이기재입니다. 저는 올해 53이 됐습니다. 인생 후반전 시작하고 있고요. 전반전이신 분, 나는 인생 전반전이다. 후반전 되기 전에 빨리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 후반전이다. 후반전에 왔다. 그러면 전반전도 아니고 후반전도 아니신 분들은 어디에 걸쳐 계신 거예요? 중반전? 그런 거 없어요. 후반전이신 분들 빨리 뛰십시오. 저도 오늘 하루에 오늘 7건을 하고 왔는데요. 체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좀 젊었을 때 너무 좋으시네요.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이 남자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저 기억나시죠? 이분의 이력이 보통이 아니다. 왜? 모르세요? 아시는 분, 이분의 이력이 왜 보통이 아닌가? 맞히시면은 복 받으실 거예요. 이분이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이동호라고 찾아보세요. 검색 잘하시죠? 이동호 원장님.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분의 멋진 이력은 아실 거고요.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부인이 레지나님이십니다. 부럽죠? 부럽죠?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부인 얻고 싶은가요? 네. 네. 근데 어려워. 의대를 가야 돼. 농담이고요. 얻으시기 바랍니다. 악수 한번 할게요.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김내진아 사장님이 있기까지 이분의 외조는 참 남다르셨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외조를 하셨는지, 또 이 사업을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 지금 현재 의학 박사시면서 현직에서 또 열심히 안과 의사 수술을 하시면서 우리 파마닉스 에이즈라 그리고 유스킨 사업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말 이분은 아시죠? 그 가감이 없으세요? 그리고 엄청 지루하시죠, 그쵸? 근데도 이렇게 열심히 계속 들으러 오세요. 전 너무 신기해요. 똑같잖아, 강의가. 또 들어 왜? 그쵸? 네. 근데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강의. 우리 이동호 원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강의를 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방금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분위기를 잘 띄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라앉힐 겁니다. 저는 워낙 목소리가 작아서 이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중간에 그러면 제가 저 강의가 중간에 끊어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강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진료를 하고 오니까 저녁 때 되면 좀 기운이 좀 떨어집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워낙에 목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볼 때도 환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항상 옆에서 환자분 옆에 있다가 통역을 해줍니다. 더 큰 목소리.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저희가 목소리가 좀 커요. 간호사분들이 지금 여러 명 있는데 저는 얘기할 때 워낙 조용히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오래 일한 그 간호사들은 잘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통역을 해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압구정도에서 안과를 개업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이게 16년 전이네요, 그죠? 16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안과학회에서 상을 탈 때 그때 뿌듯해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많이 늙었네, 그죠? 이게 16년 전입니다. 제가 2005년에 미국 이제 듀크리학을 연수를 갔는데 그때
초청을 받아서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안과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반 정도는 다 백인, 반 정도가 아시아계. 아시아계 중에서도 중국, 인도, 꼭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때 제가 1년 연수를 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된 연구인지 또 어떻게 또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고요. 3대 인명사전 들어보셨나요? 마르키스 후스라고 하는 인명사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인명사전, 세계 인명사전이 있는데 세 군데 다 들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뉴스에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시면 사회란에 어떤 교수가 뭐 3대 인명사전에 실렸다. 그러면 사회면은 뉴스가 됩니다. 여러분 신문 안 보시잖아요. 집에 신문 없죠.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엠나색이라는 수술을 만들었어요. 이게 라식이 있고 라섹이 있고 엠나색이라고 하는 수술을 만들었는데 그게 거의 한 20년 전입니다. 만들었더니 전화가 오네요. 전화가 왔어요. 밀키백과로만 치시면 제가 엠나색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3대 인명사전에 물을 실리게 됐죠.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실렸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은 시력교정 수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시력교정이 수술의 90%였는데 요즘은 더 많은 게 뭐냐면 노안. 노안 요즘에 수술한다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시작한 게 2004년이에요. 노안 수술 처음 한 게. 그 당시에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노안은 수술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04년에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6년 정도 됐는데 요즘엔 노안 수술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수술이 좋아지고 안전해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고 거의 한 예전에 벌써 16년 전인데 그때에 비해서도 요즘 사람은 더 오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병원에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보다가 흔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눈에 좋은 뭘 좀 추천해달라. 영양제 드시는 분 있나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드신다고 해요. 근데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거를 난 꼭 먹어야 되겠다고 선택하셨나요? 대부분 여쭤보면 미국에서 누가 보내준 거. 그 답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건데 미국에서 누가 보내준 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된 게 G로 시작하는 브랜드. 가장 싼 거죠. 거기 그 미국의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데서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거나 드시라고. 영양학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저도 왜 영양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알아서 드세요 였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영양제가 필요한 건지를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좋은 걸 드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인터넷을 막 서치하다가 인터넷에 나온 정보를 굉장히 여러분이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랭킹 사이트가 나오면 거기 랭킹에 뭐 1위 하는 걸 자기는 먹는다고 꼭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보시면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똑같은 함량의 것이 예를 들어 뭐 한 달치가 3만 원이다. 다른 사이트를 막 뒤져봤더니 3만 원에 같은 걸 2달치를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2달. 2달치 주는 데를 사고 싶죠. 네. 그리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정말 좋은 성분들이 있다면 왜 여기는 이렇고 여긴 그럴까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제일 안전한 걸 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영양제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학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분이 맨 앞자리에 계셨다가 저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한 얘기가 그런 질환에는 영양요법을 시도해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영양요법의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분의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이 영양학, 영양제 얘기를 할지는 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1년 뒤에 저널에 쓴 글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여기 캡처를 했는데 55세 이상 미국 사람 중에서 8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잘 삽니까? 잘 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결핍이 돼 있어요. 여러분 흔히 보시면 영화에서 나와 흔히 보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뚱뚱하고 그리고 한 50세가 넘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굉장한 고도비만도 많고 그 사람들 생활 패턴을 보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어요. 근데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면 퇴행성 질환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절반만이라도 제대로 영양요법을 주면 그중에 15만 명을 실명으로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실명에 대한 게 미국 사람들 중에서 황반변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노인성 황반변성.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벌써 10여 년 전부터 벌써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황반변성이라는 것이 영양학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치료를 위해서 영양요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분의 그런 걸 모르고 의사가 뭐 수술이나 약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지 왜 영양적으로 관심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얘기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인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흔한 것도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그리고 유효용량이 있고 하루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3분의 2에 못 미치면 결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유효용량은 좀 더 위험군에서 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현실이 어떠냐면 비타민 C 같은 것은 채우는 사람이 50%, 비타민 E 같은 거는 10%만이 그 양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오래 지나면 그 성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고 병원에 가면 입원해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 건강한 분들이 질병으로 가는 건 교통사고 같은 사고밖에 없어요. 어느 날 건강했다 바로 다음날 질병으로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선 사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 전 단계에 있을 때는 사실 내 몸이 분명히 뭔가 이상하고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피검사 다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사실은 아니죠. 모든 걸 다 검사해 보면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검사 방법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좀 으스스하다고 해서 전체를 CT를 다 할 수 있을까요?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수백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잠재적인 환자군이라고 하는데 영양요법의 목적이 뭐냐면 이 영양제 드시면 평생 병이 안 걸리고 무병장수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찾지를 마세요. 그게 아니고 영양요법의 목적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질병으로 가는 걸 늦춰주든지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예요. 퍼센트를. 그리고 예를 들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를 예를 들면 보시죠. 말기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퉁퉁하고 혈액색 좋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주변에 한번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보면 대부분 먹지 못하고 온몸이 다 말라서 결국 영양실조로 들어가시죠. 영양을 나중에 줘도 줄 수가 없는 게 코로에서 튜브를 껴봐야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분들이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 방사선 여러 가지 독한 치료를 받는데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서포트를 해주는 게 영양요법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성분이 꼭 필요하면 그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양요법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냥 배부르게 밥만 잘 먹으면 영양제 필요 없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건조한 고원지대에 자리한 산시석. 이곳은 끔찍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기형아들이 버려진 채 발견된다. 이 아기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아이의 운명이 된 혹 때문이다. 임신 초기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이다. 이 아이는 뇌가 없이 태어났다. 以前从这下面就没有，然后后来就是给他按摩，一直吃奶就给他抓。那个身体都是硬的。 모진 목숨이라 겨우 살았지만 아이의 삶은 힘겹다. 네 살이지만 말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제법 자란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这么多小孩子啊？啊，哦，在这是第一个。啊，这是他。 길가에 또는 공장 옆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는 아이들. 모두 하나씩 문제가 있다. 黑怕气象，黑怕性命也不健康。 대대로 워낙 문제가 심각해 당국에서도 이유를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那这里边也有神经管畸形，但是像这种现在研究认为可能与叶酸缺乏也有关系。 연구자는 식생활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모들에게 엽산이라는 영양 성분이 부족했다고 한다. 조금 잘못 먹었다고 이렇게 심각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이다. 就需要 DNA 啊，这个很快的来复制的很快，这时候就需要更多的叶酸，因为在 DNA 复制的过程当中是需要叶酸的。如果叶酸缺乏，就有可能使得复制受到了影响。50到70以上的这样的孩子，都是由于叶酸缺乏引起来的。 태아도 온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열심히 유전자를 복제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한다.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인 이 정교한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엽산이 부족하면 유전자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명적이란 말이다. 이게 지금 태아는 10달 동안 몸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특히 그런 영향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물론 조심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엽산이라는 게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 잘 몰랐던 거고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중국어가 들려요. 중간에 막 들려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그 성인들은 어떤가요? 성인들은 뭐 잠깐 뭐 10달 잘못 먹었다고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근데 여기 보면 식생활하고 만성질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미국에 있는 이 캔서 리서치 펀드, 이게 암 연구기관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랫동안 어떤 식습관, 어떤 지역의 식습관하고 그 지역에서 있는 만성질환, 암 같은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언제죠? 그게 사고 났던 게? 아시는 분? 네, 13년이다. 13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100년이 지난 일도 아니고 불과 10년이 지난 일도 아닌데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도 방사능이 나오나요? 지금 방사능을 위해서 일본에서 가장 좋은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태평양에 버리는 거다. 그렇죠.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가장 좋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더 태평양에다 흘려버리겠다는 걸 지금 막고 있는데 그게 이분이 누구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방사능을 받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많은 방사능을 한꺼번에 받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면 그게 몇십 년 뒤에까지 계속 DNA 손상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분들을 비타민 셀레늄 이런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보조제를 줬더니 DNA 손상이 정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방사능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피하면 제일 좋겠지만 피하지 못한다면 보호라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양제가 사실 필요한 게 맞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을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영양제 이거 딱 한 달 드시면 영원히 안 드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영양제는 밥 먹듯이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주고 그게 또 대사 작용을 거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하지 않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안전한 걸 검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다 배우셨던 겁니다. 옛날에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면 강과 바다를 오염시켜요. 오염된 게 결국 바다로 가서 그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미나마타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 예전에 다 배우셨죠? 네. 기억이 나죠? 네. 두 분 얘기하셨죠? 기억나시는 분. 지금 뭐냐면 미나마타 연인에서 길서비료 공장에서 폐수를 버렸어요. 근데 그게 옛날 몰랐죠. 이게 강 바다로 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근데 거기서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애들이 이렇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아주 대표적인 환경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미국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주는데 임산부들한테 준 거예요. 위쪽에 있는 노란 쪽은 일주일에 생선을 한번 여기 있는 거 먹으면 일주일 동안 생선을 드시면 안 돼요. 밑에 빨간 쪽에 있는 거는 임신 중에 드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면 FDA에서 참치에 대한 권고가 바뀐 거 아시죠? 참치가 DHA가 풍부해요. 그래서 태아의 뇌 형성에 좋다고 옛날부터 권고를 했습니다. 예전에 FDA는. 지금은 뭐냐면 참치는 아예 먹지 말아야 되고 임산부는 생선을 섭취하는데 조심해라. 왜? 오염돼 있어. 참치는 굉장히 크잖아요, 덩치가. 그래서 먹이사슬 좀 끝쪽이에요. 그래서 오염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권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만든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첫 번째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예전에 이제 취재를 간 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아주 오래전인데. 이게 거의 한 20년 전 영상. 미국 주식시장인 나스닥의 인기 종목 가운데는 바이오텍이라는 생명공학 주식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공학 산업의 한 부분을 한약을 현대화시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생약제제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항안엑스사. 그동안 신약 개발에 주력했던 약학 박사들과 유명 대학 화학 교수, 의대 교수들이 함께 만든 이 회사의 설립 배경은 제약 회사의 신약 개발 방법을 한약 개발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When we first started,
we are focusing on the herbal products that has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to establish safety. That's already very safe. And then we further researched and developed the formula based on modern science. Modern science means chemistry, natural product chemistry, biochemistry, and pharmacology, toxicology, and human clinical study.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지자면 뭐 동의보감에 어떤 질환에 어떤 처방이 좋다라고 있으면 예전에는 그 각각의 재료를 직접 가져다가 한데 모아서 삶아서 추출해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떤 질환에 어떤 원료에 어떤 성분이 좋은지 다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성분들만 모아서 하나의 영양제의 캡슐 형태로 만드는 게 이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안전하게 만든다고 했죠. 계속 세이프티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녹차의 추출물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원료를 쓸 건지 원료를 다 검사해요. 거기서 오염이 안 돼 있어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완제품을 검사해요. 거기서 또 오염이 없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2년이면 2년 된 거를 검사해요. 그 세 라인이 다 계속 이성이 없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여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왠지 아시겠죠? 제가 따로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피시오일이라고 하는 피시오일 오메가3를 만드는 여러 회사들을 검사해서 그 회사 걸 먹는 게 베스트 초이스인지 괜찮은지 아니 인컴플리트 아니면 월스트 안 좋은 선택인지를 이렇게 표로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줍니다. 소비자들이 참고하도록. 근데 여기서 중에서는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좋은 회사들 거 드시면 되는 거고 안 좋은 회사 걸 굳이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파마네스는 그 중에서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염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PDR이라는 게 뭐냐면 약학 사전, 우리가 약학 참고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 회사의 제품 계속 다 올라가 있습니다. 즉 투명하게 그것이 어떤 재료로 해서 어떤 성분이 있고 뭐에 쓰여지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환경오염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원료가 문제가 되죠. 원료. 어떤 원료를 쓰는지 제대로 된 원료를 확보하는 회사가 그런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뭐가 좋다고 그래서 다 봤더니 나중에 중금속이 오염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많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의 고민이 뭐냐면 계속 아주 좋은 순도의 좋은 재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사실 문제예요. 앞으로의 그런 미래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환경 제어할 수 있는 농업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환경 제어 농업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원료를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번 하잖아요. 저 남쪽에 가면 몇 번 하죠.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를 1년 내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이것도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오염되지 않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병충해 우리가 이거는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죠.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그로이브를 파마시가 도입하게 되면서 이런 성분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고요. 성분이 우리가 오염이 안 된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GMO 아시나요? 네. 우리 GMO 식품을 우리가 먹고 있나요? 안 먹고 있나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죠. 이 GMO가 문제인데 미국에서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GMO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수확량은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GMO 식품들은 되게 살충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 좋아요. 굉장히 크고. 근데 미국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GMO를 쓰면서 여기 있는가? GMO를 쓰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요즘에 그 자폐아 아시죠? 자폐아의 빈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쭉 추적을 해봤더니 GMO 식품을 쓰면서 우리 그 살충제의 그 사용량하고 자폐아의 발생 빈도가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그 그래프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살충제를 쓰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장 약한 상대가 어디예요? 어린아이, 태아, 그죠? 근데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부터 최종 그 중간 만들어지는 과정, 그 최종 제품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래서 그게 이제 파마넥스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안전성이 첫째고, 두 번째는 누가 만드는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지방에 있는 집에 창고 하나 제시든지 아니면 영양제 만드는 회사에 의뢰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싸게 파시면 좀 팔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파마넥스하고 조인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분을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 보면 페커 박사님은, 미스 페커 박사님은 그 항산화라고 아세요? 항산화 연구? 네. 항산화 연구하면 제일 먼저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평생을 항산화 연구에 바쳐오신 분이고, 세 번째 나가니시 박사님은 은행나무 잎 그런 뭐 생각나시죠? 징코를 발견하셨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볼린 박사님은 아주 세계적인 식물학자시고요. 밑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도, 이런 분들이 이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일해서 이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섞고 하는 걸 사인을 해야 그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 우리가 먹는 파마넥스 그 솔루션은 단순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문위원장 하셨던 분이 칼리라지 박사,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연구 업종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경구 피임약을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경구 피임약을 만드시기 전에 여성들은 피임 방법은 굉장히 불결하고 위험했어요. 아니면 애를 어쩔 수 없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준 30인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스펙 박사님이 아까 말씀한 항산화 연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커 박사님은 몇 년 전에 프랑스 정부에서 최고원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각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한테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분은 그 항산화 연구로 해서 이 훈장을 받았어요. 이런 분이 파마넥스하고 일을 해요. 그리고 현재 대학 교수들, 그리고 최근에는 항노화 쪽에 유전자 연구를 하는 이런 분들이 조인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항노화 쪽에 또 아주 뛰어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조인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하고 한두 명이 이렇게 생산하는 회사하고 좀 틀리겠죠. 네.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는 여러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안전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드셔도 되는 거고요.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타민 A, B, C 이렇게 들어있는 그 영양제 멀티바이타민이에요. 근데 파마스는 좀 틀린 게 뭐냐면 뉴트리셔널이 있고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이 훨씬 크죠. 솔루션은 뭐냐면 각각의 질환, 장기, 분야에 대한 게 틀린 겁니다. 이 솔루션 쪽은 그만큼 따라오시는 분이 다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항노화 쪽을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항노화 쪽으로 이분들의 연구가 이제 합쳐지면서 항노화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에이지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 굉장히 진지하세요, 그죠? 괜찮으세요? 네. 열기가 막 느껴지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화는 결국 모습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병이에요. 왜냐면 이게 병이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뭐 걱정입니까? 나이 들어서 뭐 그냥 내 수명 다해서 뭐 죽으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시기 전에 병이 생겨요. 여기 있는 간, 심장, 중풍고혈압, 당뇨, 위암 이게 얼마나 생기나 빈도를 봤더니 20, 30대 별로 없어요. 40대부터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70대가 피크가 됩니다. 70대 지나면 떨어지죠. 이때 70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70대까지 이 병이 없으시면 자기 수명은 다 사실 겁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병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평균 수명은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더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이 70세고 평균은 80세예요. 그러니까 70세까지는 뭐냐면 건강에 잘 자기가 다 생활하고 활동하고 하시면 사시다가 70세 되면 암도 생기고 심장병 생기고 뇌출혈 여러 가지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고생하시다 80대 되면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영양요법 목적이 뭐냐면 건강 수명하고 평균 수명을 비슷하게 맞추자는 거예요. 내가 80세면 80세까지 내 힘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게 활성산소.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활성산소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적당하게 있으면 좋아요. 활성산소 세균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온갖 질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잠깐 활성산소하고 노화하고 좀 관계를 보시면 과식을 하는 두 사람의 건강에 이상은 없을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동맥 경화도, 간 기능 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혈액 속 활성산소량과 항산화력도 함께 측정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둘 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으로 5도 비만이었고, 특히 정은영 씨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으로 진단됐다. 또한 간 기능 수치도 정상치의 2배 이상 나와 지방간으로 인한 간염이 의심됐다. 반면 최시영 씨는 혈중 활성산소량은 높고 항산화력은 정상보다 낮아 몸 전체의 산화적 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의 원인이 뭐냐, 혹은 암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뭡니까?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는 몸 전체적으로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 우리가 암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노화를 유발시키고, 또 하나 비만과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됩니다. 산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먹다 남은 사과를 공기 중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면이 갈색으로 점차 변한다. 사과 표면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것이다. 우리 몸도 산화된다.
산소에 의해 과일색이 변하듯 우리 몸 세포도 손상돼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4kg. 이 중 20%에 해당되는 산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다. 파괴력이 강한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때 세포막과 DNA가 파괴된다. 손상된 세포는 각종 질병으로 발전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이제 활성산소의 역할이고 또 이제 노화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에이즈학의 연구의 출발은 이분들로부터 됐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퍼듀 대학에 있는 암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암을 연구하다 보니까 암에서 그 녹스2라고 하는 암이 막 전이가 되고 퍼질 때 이런 특별한 효소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녹스라고 이름을 줬고 앞에 있는 녹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벤처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암을 연구하다 보니까 암 치료에 녹차 추출물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써보기 위해서 녹차 추출을 만든 그 많은 회사를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찾아본 게 파마넥스라는 회사였어요. 그 파마넥스에 이분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자기 암 연구에 쓸 테니까 녹차 추출물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파마넥스에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보내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은 아니 난 사업할 게 아니고 연구할 거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치행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 연구에 암 연구에 녹차 추출을 써봤더니 그 연구가 언제냐면 1999년 2000도 이때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자기 암 연구에 항암제만 쓰는 것보다 녹차 추출을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암 연구가 다 끝나고 이분이 또 하나 녹수를 발견하는데 그게 암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노화에 관계되는 세포막 표면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를 또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노화를 일으키는 에이징 릴레이티드 녹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화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는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 파마넥스하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 AR 녹스라고 하는 거는 젊을 때 나오지 않아요. 근데 40대 이후에 50대 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30대나 40대는 거의 그렇게 많이 늙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50대가 되면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더 바뀌죠. 근데 이게 이런 효소의 작용을 어떤 물질을 딱 줬더니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활성산소가 막 많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노화하고 몸속에 있는 효소의 양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를 40대라고 가정하면 그 뭐 100명 이렇게 가정하면 그 사람들 다 몸속에 혈액 속에 노화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검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이 몇 살로 보인다는 거 다 체크해요. 이렇게 하면 해봤더니 예를 들면 나이가 40세인데 몸속에 노화 요소가 낮으면 7살이 젊어 보이는 거예요. 노화 요소가 높으면 7살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목격을 하실 겁니다. 지금 20, 30대는 동창회 나가시면 서로 모르잖아요. 인생 후반전에 가시면 동창회에서 서로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근데 몸 안에 있는 노화 요소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노화 요소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비례해서 증가돼요.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다 있고 혈액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의 연구가 이걸 억제하는 물질을 준다면 피부로는 당연히 맞고 그건 성인병, 노화의 질병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2003년에 우리 몸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되면서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노화의 중심이 아니었는데 이 유전학의 역할이 가장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두된 게 과연 인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된 방법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소식하는 거. 소식하면 여러 나이에서 30년에서 7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누가 증명을 했을까요? 못했죠.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지 증명이 되죠. 그죠? 근데 그래서 할 수 없는 시 한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이런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아까 말한 이 회사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유전학 교수님 그리고 의학부 교수님 두 분들이 만든 건데, 이분들이 이 회사를 만든 건 뭐냐면 사람하고 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몸의 유전자는 타고나서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의 때는 어떤 유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이가 들면 어떤 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거를 다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걸 연구한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대표적인 연구가 이건데,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원숭이를 대상으로 30년 동안 키워서 한쪽 그룹에서는 정상적으로 먹게 했고요, 또 한쪽 그룹에서는 30%를 적게 먹였어요. 일부러 소식을 시키다, 몇십 년간. 그랬더니 이 소식을 시키면 수명이 증가가 되고 성인병 같은 게 덜 생기더라.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왼쪽 위에 보면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저널에 발표가 됩니다. 저기는 과학자면 누구나 한번 평생 한번 실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취재를 간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식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영장류 연구센터,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소식 실험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76마리의 리서스 원숭이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한 그룹에는 평소 먹는 양대로, 다른 그룹엔 70%의 먹이만을 제한해 제공하고 있다. 두 그룹의 원숭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왼쪽 원숭이는 29살로 20년간 소식을 해왔고, 오른쪽 원숭이는 30살로 정상 식사를 해왔다. 같은 나이대지만 한눈에도 외견상 차이가 뚜렷하다. 소식을 한 원숭이는 겉모습도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에 넘친다. 반면 정상식이 원숭이는 움직임이 둔하고 주름도 더 많이 생겼다. 30%의 식사량 차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저 두 마리는 비슷한 나이대인데 보시다시피 왼쪽 원숭이가 더 말랐습니다. 왼쪽은 29살이고 오른쪽은 30살인데요. 간식을 주면 왼쪽 원숭이는 일어서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반대편 원숭이는 간식조차 거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 그룹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는 더욱 놀랍다. 지난 30년간 정상식이 원숭이 중 37%가 노화로 사망했지만, 소식을 해온 원숭이의 사망률은 13%에 불과했다. 종양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소식 그룹이 정상식이 그룹보다 무려 50%나 낮았다. 또한 정상식이 그룹은 절반 정도가 당뇨에 걸린 데 반해 소식 그룹 중엔 한 마리도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원숭이들에게서 노화로 인한 질병 중 흔하게 발견된 것이 암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암, 그 중에서도 대장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식 원숭이들은 그 발병률이 반으로 줄었고, 노화로 인한 심장 기능 부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소식을 하는 원숭이들은 보통의 리서스 원숭이들에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소식을 많이 하세요? 최근에 결과를 보면 하루 한 끼를 드시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하루 한 끼. 되나요? 이게 사실은 그 원래 보면 사람이 하루 한 끼를 먹고 살아도 지장이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풍요해서 하루 두 끼 먹으면 뭔가 손해 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노화에 관계된 그런 유전자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를 주면 그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장시간 오랫동안 소식을 한다면 당연히 몸의 컨디션은 몸의 유전자의 컨디션은 오래 살고 병이 없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단기간 어떤 거를 물질 영양제를 줬더니 그게 오래 소식하고 비슷하게 몸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젊음에 관계된 유전자군을 찾아낼 수가 있어서 젊을 때는 노화는 낮고 탄력은 높은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는 촉진되고 탄력은 낮고요. 근데 이것을 젊을 때처럼 노화는 좀 늦추고 탄력은 올리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에이지학의 개념인데 그래서 라이프체는 오랫동안 그 노화에 관계된 유전자를 연구하는 특허 기술이 있는 그 상태고 그런 연구 경험, 그런 지적 재산권들이 있고 뉴스킨 파머에서는 오랫동안 스킨케어,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둘이 서로를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협력을 하게 됐고 2011년에 뉴스킨이 라이프젠을 합병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라이프젠이 30년 동안 연구한 걸 다 뉴스킨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 30년, 지금 다른 회사가 지금 시작한다면 30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특허권이 다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뉴스킨에서 그 다음에 엔티에이징에 대한 그런 제품군, 에이지학 제품군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노화는 계속 진행되는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일부 사이즈를 좀 되돌리거나 노화를 늦추거나. 그래서 이런 에이지학 제품군이 나와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예를 들면 저 사진 속에 있는 목줄을 보시면 이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래처럼 펴지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걸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목에는 보톡스를 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게 6개월 만에 간단히 갈바닉 같은 거가 에이지학을 통해서 펴지는 거고 우리가 뭐 2분이 더 놀라운데 2분은 10분 동안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을 했어요. 갈바닉하고 에이지학으로 하신 거죠. 오른쪽에 있던 주름이 왼쪽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포토샵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러면 그 연세 드신 분을 데려다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근데 피부는 주름살 없애는 건 보톡스 필러 맞으시면 바로 펴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몸은 어떻게 할까요? 얼굴에 피부 주름 다 없앨 수 있어요. 현대적으로. 근데 온몸을 다 보톡스는 독이에요. 그 독을 주사해서 여기 있는 주름 속에 있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러니까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름살이 펴지게 되는 원리인데 그게 피부는 얼굴은 가능하지만 온몸에 되지는 않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이게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사실 이 인사이드 먹어서 몸속을 젊게 해주는 엔티에이징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에이지학 안식교도로 먹는 항노화제인데 보시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밤에 먹어서 독소를 빼는 거. 또 한 가지는 아침에 먹어서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세포입니다.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기관이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여기서 계속 사이클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노화가 되시면 나이가 들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식사를 해도 계속 기운이 없어요. 운동 능력 떨어지고 근육은 축소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포 자체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생깁니다. 부산물이. 이걸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포가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노화 과정인데 그 두 가지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올리고 세포의 정화 기능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더 좋게 해서 항노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는 전 세계에서 이 18개의 상을 받았고, 특허를 받았고, 3개의 상을 받았고요. 전 세계 이런 도시에서 다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2013년에 체중 조절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소스펜스리하고 종합영양제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게 개념이 다른 종합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종합영양제 멀티비타민 하면 뭐 A, B, C 얼마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는 3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 하루치에 비타민, 미네랄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런 원료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한 가지 보면 대단한 항노화 항산화제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라이코펜 같은 거는 여러분 라이코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암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립선암, 유방암 있는 분들이 몸에 좋은 영양제 찾는다고 하는 게 라이코펜이에요. 그래서 그게 통화도 같은 데 많고, 그 다음에 우리 G3 객이라고 있죠. 거기 많이 든 겁니다. 그런 논문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아스타잔틴 항노화제고, 베타카로틴, 루테인은 눈에 좋다고 그래서 영양제에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눈에 좋은 성분들, 카테킨, 녹차의 그런 성분들, 안토시아닌, 항노화 성분, 레스베트롤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하버드 대학에 있는 싱크레 박사님이 그분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자기 효모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수명이 8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의 대서특필되고 아주 유명해진 게 레스베트롤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성분. 그래서 붉은 포도주에 레드 와인에 어떤 성분이 좋다 그래서 막 한때 유행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좋은 성분을 드시려면 그 전에 간경화를 추가해요. 그래서 레스베트롤만 따로 영양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 레스베트롤도 이런 유명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영양제예요. 유스펜스. 그래서 이게 각각 따로 드시려면 한 10가지 정도를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 간단히 얘기드렸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자세히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베닉스라고 하는 남성 제품이 최근에 나왔죠. 써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네이스 1, 2가 있습니다. 1은 젊은 사람들, 2는 중반기 이후 50세 이 나이가 틀린데 베닉스 1과 2는 틀려요. 20, 30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애를 가지려면 좀 튼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50대 이상에서는 또 고민하는 게 틀리겠죠. 갱년기 와서. 물론 50대도 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요즘엔 뭐 늦게 결혼하는 분도 있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이가 되면 정자수가 떨어집니다.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런 정자수나 기형이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1940년만 해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 90년이 50년 지나면서 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당연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예전에는 남성들이 나가서 밭을 갈고 맑은 공기에서 이거 운동한 거예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집에 가서 푹 자고. 요즘은 어때요? 해 떨어지면 집에 가서 컴퓨터하고 또 일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의 남성 요인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닉스가 있고, 이 마카라고 하는 게 페루 그 잉카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정력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 중에서도 블랙 마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분을 치고요. 이게 인체 적응 시험 결과를 보면 정제 운동성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신을 준비하는 젊은 분들한테 좋고요. 그다음에 엽산의 경우는 세포 아까 말한 태아 얘기도 얘기했죠. 네. 그리고 또 중년 이상이 되면 남성들도 갱년기 증상이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갱년기 우울증 이런 게 생기는데 결국 남성 호르몬이 내려가서 결핍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40대 50대 되면 급격히 떨어지지만 남성 호르몬은 천천히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 연속곡보다 우시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시지 마세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이게 이제 갱년기 증상인데 결국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갱년기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파 증상은 뭐냐면 인도에서 옛날에 아유르베다라고 해서 옛날에 전통요법으로 쓰던 거예요.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원료가 어디 있냐면 인도의 젠코라는 회사에서 생산이 돼요. 이 회사에서 전 세계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이 제일 좋은데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은행진 추출물, 이런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같이 있어서 이런 베닉스 미국에 있는 것보다 성분이 더 좋습니다.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에이지락 성분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파마덱스나 뉴스킨을 알았던 건 아니고 이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명품샵을 하시다가 뉴스킨이라는 걸 하시겠다고 제가 그랬을 때 저는 병원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강남에서 잘하고 있는데 뉴스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어요. 굉장히 좀 명품샵을 하던 사람인데 왜 할까? 그래서 처음에 알아볼까 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근데 그래서 들었는데 그때 듣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는 의학 공부를 평생 많이 했지만 경제 공부를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에이지락에 대해서 에이지락이 막 나올 때입니다. 그때 알아보고 회사가 참 좋은 것 같다. 근데 에이지락의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 근데 진짜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저는 알아보고 싶어서 제 주위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한 분인데 그 당시 홍콩의 도이치뱅크의 아시아 담당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얘기하면 이 뉴스킨 회사를 분석을 해줄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회사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인데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뉴욕 증시에 NUS로 돼 있다. 회사가 튼튼한지 망한 회사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반도직입적으로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2주 뒤에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좋은 회사로 판단이 된대요. 요즘 같은 상황이 뭐냐면 리만 사태 나고 3개월 뒤인데 이 회사 주식을 사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포트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런 레포트를 보냈어요. 기업 분석 보고서. 영어로 된 14장짜리 보고서였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스킨 주식이 10불인데 14불로 40%가 올라갈 테니까 사라. 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을 사야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생각도 못 했죠. 근데 또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샀어야 됐죠. 저는 이제 그 주식 쪽은 워낙 제가 사면 다 내려가고 뭐 많이 겪어서 저는 그런 쪽은 아예 손도 안 대는데 미국에서는 뉴스킨이 에이지락이 출시가 되면서 항모와의 선두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피터 리치 같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뉴스킨 주식을 샀고 딱 1년 지나니까 뉴스킨 주식이 29불이 됐어요. 10불이 29불 되면 괜찮은 거죠. 아쉽죠. 근데 이게 오늘 한번 봤더니 이게 한 40불 정도 됐더라고요. 그 위에 더 올라서. 근데 이거는 주식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전문가한테 하시고 절대 뭐 그거는 알지 못하는 걸 그냥 달려가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는 뭐 전혀 다른 게임이니까. 근데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면 뉴스킨이 에이지락이 나오면서 그렇고 또 뉴스밴 나오면서 또 한 번 떴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병원을 열심히 하느라고 별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근데 문제는 병원 그 당시에 워낙 평생 뚱뚱했고, 그다음에 술 담배를 워낙 좋아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언제 기억이 나는데 진료를 하다가 그 전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진료를 하는데 부정맥이 생겼어요. 부정맥 아세요? 저를 카메라로 찍으셔서 뭐 하시게. 그래서 그 부정맥이 뭐냐면 하다가 이게 맥박이 뛰다 한 번 쉬어요. 그게 굉장히 좀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맥을 딱 내가 짚고 있으면 한 번 10번쯤씩 뛰다가 얘가 안 뛰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가 느끼는 심장이 덜컹한다는 걸 느끼죠. 그런 거 느껴보시면 정말 그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술도 끊게 되고 함부로 이게 위험한 운동을 하지 않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진료를 접고 가장 그 청담동에 유명한 그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가서 1박 2일 진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경계선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6개월 동안 해보자. 하나는 체중을 줄여라. 그리고 영양제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영양제를 먹으라 그랬는데 전 이해를 못했던 게 왜 의사가 영양제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쓴 책을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다 줍니다. 그 책을 그날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심장병 있는 사람은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무식했던 거예요. 그 오랫동안 심장 전문의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봤더니 집사람이 하는 뉴스킨 파브렉스에 이런 영양제가 있었어요. 라이프액이라고. 그리고 마린 오메가3가 있었어요. 두 가지를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한 3kg가 빠졌어요. 다른 거에 다르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기해가지고 저는 평생 다이어트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사량을 좀 줄여봤는데 줄여봐도 배고픈 게 아니고 없고 그때 한 6개월 동안 10kg가 빠졌어요.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사진이 아닌데 저는 그때 몸이 워낙 가벼워서 좋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무슨 일이 있냐 안 됐다는 듯.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먹는 에이즈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좀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에이즈약을 먹은 거는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먹었어요. 이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1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약은 앞으로 계속 제품들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수명을 다하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건강 수명이 다한다면 누군가에 의지해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도 있죠. 이분이 몇 살이냐면 70세. 옛날에 서부 영화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근데 70세 뭐 이렇게 되신다 그래서 나쁜 건 없잖아요. 근데 항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약이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카모넥스에 대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에이즈약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에이즈약 뉴스킨 파브렉스 쪽에서 계속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같이 좋은 지식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죠? 네. 오늘 머리가 좀 많이 다치셨나요? 네. 저는 뉴스킨은 일단 우리 이동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스킨은 34살에 살짝 스쳐갔어요. 뉴스킨이 저한테. 예, 알아볼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인생 후반전에 다시 한번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했던 거는 이곳에 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었고 약간의 당김이 있었고 약간의 설레임이 있었지만 그걸로 흥분 상태로 있지 않고 이곳에 계속 와서 진지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소개해 주신
모시고 오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께 오늘 꼭 진짜 커피 한 턱 쓰세요. 왜냐면 인생의 기회를 주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만 듣지 마시고요. 10번 정도 들어보시고 정말 진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운데 잘 돌아가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